안녕하세요. 문학캐스터 레몬입니다. 5개의 키워드로 짚어보는 10분의 문학. 이번에 소개할 작품의 키워드는 그 집, 치지도회, 어머니, 통념, 천계사 포교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은 1995년에 발표된 박완서 작가의 환각의 나비입니다. 1, 2, 3, 4로 나뉘어 있는 작품인데요. 1과 3에는 그 집의 이야기가, 2와 4에는 영주의 시선에 담긴 어머니와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 집. 소설은 그 집과 동네를 묘사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집이 있는 동네는 원주민 동네라고 불렸는데 퇴락한 집이 모여있고 길이 지저분했죠. 여기서 퇴락이란 낡아서 무너지고 떨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 집은 원주민 동네에 있기는 했지만 중심구와는 멀리 떨어진 외딴 집이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 키워드 가보도록 할게요. 치지도회. 서술자는 갑자기 시선을 돌려 등장인물 영주의 삶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녀는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보따리 장사 노릇 6년 만에 지방대학교 전임교수 자리를 얻게 됐습니다. 여기서 보따리 장사란 시간 강사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시간 강사는 말 그대로 시급으로 강사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시급이 그다지 높지 않아서 한 달에 한 대학교에서만 강의를 해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곳저곳 짐을 싸서 돌아다니며 강의를 하다 보니 보따리 장사라고 부릅니다. 영주는 40 중반의 나이에 드디어 힘겨운 시간 강사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된 거죠. 수도권은 아닌 지방에 있는 대학교지만 그 나이에 그것도 여자가 대학에 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건 행운이라고 여깁니다. 물론 친구들 중에는 그런 영주의 처지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겨우 지방대학 가려고 공부했니? 라면서요. 치지도회 하려 했지만, 즉 마음에 두지 않으려 했지만 영주도 속으로는 불안하고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어머니. 아마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주의 어머니는 최근 건망증이 좀 심해지셨습니다. 아파트에 돈과 호수를 잃어버리시기도 했고요. 간밤에 가출을 하고는 자신이 왜 집을 나왔는지 떠올리지 못하기도 하셨죠. 아마도 치매 초기 증상인 것 같아요. 영주는 어머니가 왜 가출을 했는지, 매번 가시는 곳이 왜 의왕터널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네 집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영주에게는 남동생인 영탁이네 집으로요. 의왕터널은 남동생네로 가는 길의 랜드마크였습니다. 영주는 속이 상했어요. 어릴 때 아버지를 잃은 영주는 어머니와 함께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 해가면서 동생들을 돌봤습니다. 여동생 영숙이랑 남동생 영탁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일찍 철이 들었다고요. 어머니와 함께 하숙집을 운영하고 동생들을 걱정하고 아꼈어요. 어머니 역시 열심을 다해 사셨습니다. 영주가 어릴 때에도 다 커서 박사과정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힘이 들 때에도 어머니는 늘 영주의 곁에 계셨어요. 그런데 자꾸 어머니가 남동생 곁으로 가시겠다고 하니 마음이 착잡했죠. 네 번째 키워드, 통념. 사실 이 소설의 갈등은 통념을 버리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늙은 부모는 아들이 장남이 모셔야 한다는 통념이죠. 영탁이는 결혼하기 전부터 자신이 어머니를 모실 거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자마자 태세를 바꾸죠. 얄미워진 영주는 영탁이의 아내 올케와 단판을 지어서 어머니를 모셔가도록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만큼 귀찮아서였냐고요? 아니요. 슬프게도 어머니가 곧 모시러 오겠다는 영탁이의 약속만 철석같이 믿고 보따리를 싸놓고 기다리셨거든요. 영주는 그런 엄마를 보기가 힘들었겠죠. 그렇게 영탁이의 집으로 간 어머니. 영주가 못 본 사이에 어머니의 치매 증세는 점점 심해집니다. 누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제 생각엔 영탁이의 아내였을 것 같아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영탁이도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 그럼 그냥 모시고 싶은 사람이 어머니와 함께 살면 되죠. 왜 굳이 모시고 싶지 않은 영탁이네 가족이 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할까요? 이때는 나이가 든 사람이 아들네에서 살지 못하는 걸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영주, 영탁 이 두 사람은 서로 통념에 굴복하느라 진심을 드러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들인 영탁이의 입장에서는 누나인 영주가 애걸복걸해서 어머니를 데려갔으면 했고, 영주의 입장에서도 영탁이가 아유 누나가 어머니 다시 모셔가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애걸복걸했으면 하는 거죠. 이들 틈에서 통념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영주의 남편입니다. 굉장히 멋진 분입니다. 처가살이가 부끄럽다는 것,
즉 장모님과 함께 살기가 부끄럽다는 것도 당시의 통념이었는데요. 밖에 나가서도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걸 전혀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주가 어머니를 대하는 것보다 남편이 어머니에게 더욱 살갑게 대하기도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천계사 포교원. 영탁이네 집에서 어머니는 점점 말라갑니다. 자물쇠 달린 방에서 생활하는 어머니의 모습. 자물쇠를 달 수밖에 없었던 올케의 눈물. 이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영주는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셔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또다시 가출을 하죠.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반년이나 어머니의 행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비난뿐인 가족회의, 경찰서, 포스터 붙이기,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영주는 여기저기에 있는 노인 수용기관을 찾아다녔죠. 거기 혹시 어머니가 계실까 봐요. 그리고 작품의 첫 부분에 나왔던 원주민 마을에 다다릅니다. 이상한 기운에 이끌린 영주는 그 집, 첫 번째 키워드였죠. 그 집 앞에 섭니다. 그 집은 천계사 포교원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는데요. 원래는 점집이었으나 절집이 된 곳입니다.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옛날에도 그곳에 살던 점쟁이는 부처님을 모셨고 지금도 그곳에 사는 비구니는 부처님을 모십니다. 처녀 시절 점쟁이였던 여자가 이제는 자연스님이라고 불릴 뿐이죠. 꼭 예전에 어머니와 함께 하던 하숙집이 연상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거짓말처럼 그곳에는 어머니가 앉아 있습니다. 헐렁한 승복을 입고 더덕껍질을 벗기고 있는 어머니는 마치 날개를 접고 쉬는 나비처럼 보였습니다. 자유롭고 행복한 모습으로요. 어머니를 찾았으니 단번에 달려갈 법도 한데 6개월 만이잖아요. 영주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천진한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환상 같아서요. 소설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못다한 마금이 이야기. 마금이라 불리던 자연스님은 어릴 적 자신의 예지력을 이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식구들을 견디며 자랍니다. 무엇보다 어머니 마금네를 보면서 마금이는 괴로워합니다. 어머니는 저런 것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죠. 그러다 영주의 어머니를 만납니다. 점을 치러 온 것도 아닌 분이 마치 제 집인 양 들어와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하면서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해요. 치매 증세가 많이 진행된 상황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마금이는 그녀가 거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보물단지라고 생각하죠.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영주 어머니의 잔소리를 아주 기분 좋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되었는지 물어보려 하기도 했지만 번번이 할머니의 기억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만 깨닫게 됩니다. 그 집, 치지도의 어머니, 통념, 천계사 포교원, 이 5개의 키워드로 정리한 소설 환각의 나비. 자유롭고 건강한 모습으로 어머니를 묘사한 마지막 대목이 인상 깊은 작품이었습니다. 박완서 작가의 환각의 나비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